일하는 사람 열이면 열이 다 작업 방식이 달라요.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고 있고요. 또 최고인 줄 알지 않으면 일은 안 돼요. 내가 하는 옷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옷을 못한다 그래도 본인은 잘한다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감 패턴은 이렇게 띄워왔지만 이게 사실 작업하는 사람마다, 공정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면서 봐드릴게요. 안감 패턴은 제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일단 몸판 패턴 볼게요. 소매, 이걸 우리가 사이바라고 부르긴 하는데, 밑가시, 몸판, 이건 이제 양투임으로 패턴이 양투임으로 되어 있네요. 앞판, 앞판, 뒷판, 밑가시, 소매. 보통 구성이 이렇게 되죠. 이제 옷에 따라서 반반 붙여서 사이버가 없는 옷도 있고, 뭐 소매 같은 경우 양복이 뭐 한 장짜리 소매는 거진 뭐 없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접이 있는 패턴을 갖고 왔는데요. 시접을 한번 보시면 남성복은 이 가이집과 사이에 이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남성복은 보다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부분이 같은 시접인데 이 시접이 많아요. 사실 이 시접은 필요는 없어요. 이 시접은 몸판 시접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패턴이 뜨기 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시접은 몸판 시접은 똑같이 되는데 밑가시 시접이 L이 부분에서 커요. 그죠? 아마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이만큼 이 5mm 정도의 이세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얘를 꺾으면 내경하고 외경하고의 차이를 준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이를 나중에 보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만든 L이가 이렇게 꺾어놨는데 나중에 옷을 입다 보면 얘가 이렇게 들려서 돌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안착이 되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세 주는 방법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패턴을 다 잘라내 버릴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거에 집중을 안 하시고요. 제 도구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 도구를 쓰면 좀 잘할까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도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사이바. 저는 개인적으로 시접을 두면 여성복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시접 그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따실 때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접이에요. 시접을 막 어디는 막 2cm 주라고 그러고 1.5cm 막 1.2 막 이러는데 제가 일해 보니까 시접은 1cm가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그냥 앞판을 잘라낸 것 뿐이에요. 앞판을 그려야 되니까. 사실 뭐 이런데 시접이 있는데 내 미싱 수준에 따라서 요 박힘선을 그리는 분도 있고 뭐 시침실로 뜨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감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앞에 부분, 득패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려줘야 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저희만 해도 일을 배울 때 일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아마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용어, 현장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고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고다치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앞판을 미리 잘랐어요. 이 패턴은 어떤 부분들은 이 중간 부분을 생략한 사람도 많아요. 이 중간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앞판만 줘가지고
여기서 밑에 쓰고 여기서 밑에 쓰고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원단을 펴서 처음에는 반드시 데려주란 말을 많이 해요. 데렸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얘가 보일 거예요. 많이 주는 원단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봤을 때 안 줄어드는 원단이 보이고요. 이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데려주시고 데리면서 원단을 확인하셔야 돼요. 스트레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미색이 나는가 오염이 있는가. 조금 앞으로 나갈게요. 사실 재단은 딱 여기에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눈대중으로 한다 그래도 얘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면 이 올 살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건 좀 기모가 있는 원단인데요. 기모가 있든 없든 간에 처음에는 좀 옷을 하실 때는 일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일 심한 원단이 면이에요. 면이라는 거는 무조건 미색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거꾸로 재봤을 때 똑같은데 그래도 면은 미색이 난다고 보세요. 미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색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단은 일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우리처럼 몇천 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일방향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렇게 이런 경험들 좀 해보셨을 텐데 기모가 있는 원단들은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하면 뒤집으면 앞하고 뒤하고 크기가 달라요. 그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털이 좀 높다 그런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 거꾸로 재단해요. 이 패턴 마름질하는 위치는 정답은 없어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대신 큰 것만. 무조건 큰 거부터. 내가 한번 넣어봐요. 원단을 한번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보통 보면 양계가 아니고 이제 외 트임일 때 후계라 그러는데 중앙 트임일 때는 사이바까지 대충 나오는데 이 양 트임일 때는 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을 좀 잡아주시고 밑가시 소매. 제가 이 앞판은 잘라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식서 방향은 잡아주세요. 올 방향을. 체크 심화일 때는 웬만한 거는 이렇게 몸판 사이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춰주면 더 맞추기는 쉬워요. 예. 아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나오네요.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 뒷중심 같은 경우는 박힘선이 여기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뒤는 중요하니까 찌워지지 않게.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옷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앞판은 좀 여유있게 잘랐어요. 그냥 자르고 나머지 다 쓸게요. 안 나오는 관계로 옷을 조금 재단을 집에서 하시거나 자리가 적더라도 바로 잘랐다고 원단 많다고 그냥 자르지 마시고 다 그려놓고 잘라버려 하세요. 밑가시 결선은 여기서 한 5cm 정도에서 보통 맞춰요. 여성복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성복은 에리가 많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밑가시 보통 우리가 밑가시를 에리에서 한 5cm 정도 여기를 결선을 맞추는데 맞추다 보면 아마 이렇게까지도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돌아가면 원단 요쪽보다도 이 부분이 바이어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하기가 좀 힘들으셔요. 그래서 여성복은 그냥 이렇게 또 맞추기도 했는데 남성복은 기본적으로 L이 한 5cm까지는 맞춰주세요. 안 맞추면 나중에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올이라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무지여도 올 짜임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초코칠은 되도록이면 자주 갈아서 얇게 쓰시고요. 사이바 쪽만 시접이 1.2를 줬어요. 남성복 자켓에서 품을 누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이바 쪽밖에 없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원단이 결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금 맞춘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에리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에리를 잡아주시면 이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에리하고 곧이 나올 수 있게끔 지에리 쪽은 따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름질이 다 됐는데요. 지금은 시접이 있는 패턴이라 이렇게 좀 쉽게 그렸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카페에서 이 양장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단을 빨리 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하더래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되지는 않아요. 잘 처음에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듣기 패턴이에요. 제가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핀침이에요. 핀을 꽂으면 아무리 잘 꽂아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문진을 사용하시는데 자, 여기서 시접을 줄 때 이 자를 이렇게 놓고 1cm 시접 이렇게 놓고 1cm 시접 늦어요. 자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달을 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재단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를 넣고 곡선을 그릴 때 넣고 이렇게 들어지지 마시고 자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슨 양장기능사를 본다 그러면 그냥 그려요. 시접이 없어도 시접 그냥 대기로 그냥 그려놓고 그냥 저 같으면 자를 때 그냥 내가 1cm로 자르겠어요. 자, 불안하죠? 내가 1cm로 자를 수 있을지. 예? 무조건. 그럼 1cm로 자르면 1cm로 박을 수 있냐고요? 예? 아니,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1cm 시접을 줘서 그려요. 오바르크를 치면서 지그재그로 갈라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막 이게 사실 시험 볼 때 제품의 사이즈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리 박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박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적게 박으려고 그래도 사실은 오차 범위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막 어떤 사람은 4, 5cm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준 시접을 잊어먹지 않았을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땐 도저히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건 참고서라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숙달이 되시면 빠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제각기 마침이 있는 게 좋아요. 특히나 체크심할 때. 등치 큰 사람이 뒷판을 이만큼 잡아먹고 앞판을 이만큼 해도 2개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맞는 부분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이란 자기가 줄이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셨죠? 아까 이제 마름질을 끝났다 그러면 재단을 하실 때는 자고 안쪽으로 재단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미싱은 자고 바깥으로, 재단은 자고 안쪽으로. 이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려도 얘보다 이 자고가 보인다면 옷은 크게 재단이 된 거예요. 미싱은 내가 미싱을 이렇게 그래서 요 미싱을 박아야지 하면 바깥손으로 박으셔야 돼요. 이 원단에 따라서 원단이 아무리 내가 가름소를 바짝 갈라놨다도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싱은 바깥금, 재단은 안쪽금. 시접이 1cm니까 가위꼬미 너지는 0.5mm가 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0.3m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김에 그냥 내가 재단을 하면 일자가 안 되고 톱니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위를 어금니까지 쓰시는 거예요. 가위를 어금니까지 쓰시지 마시고 앞쪽에서만 쓰세요. 어금니까지 깊게 들어가면 좀 톱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옷을 긴 시간을 했어도 등판은 스쳐서 박아요. 그만큼 뒷판이 중요해요. 뒷판을 그냥 아무렇게나 박지 마시고요. 여기는 밑단에 심지를 붙일 거잖아요. 심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 붙이면 좋은데 붙이려면 최소한을 붙여야 돼요. 그럼 밑단을 심지를 붙이면 내가 붙이는 이유는 얘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꺾으려고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1cm 정도만 나오게 붙인다고요. 요 심지를 이렇게까지 안 붙여요. 그러면 봅시다. 옷이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뻣뻣한 게 딱 보여요. 나중에 요 트임 심지 붙일 때 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성복 스커트 트임 심지를 붙일 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심지를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심지 때문에 이걸 뜯지 않게끔 심지보다 위에 이건 나중에 뜯을 거니까 똑같이 뜯는다고 요거 안 써냈다가 시치시는 분도 있어요. 미싱을 이렇게 박을 건데, 그리고 여기가 몸판인데 이쪽으로 싣는 것보다 이쪽으로 싣는 게 낫겠죠. 시접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만약에 미싱을 요걸 못 박으셔서 핀침을 꽂는다면, 핀침을 중간중간에 꼽는다면 저는 아싸리 이렇게 시쳐서 꼽으시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게 되게 희한한 게요. 핀침을 꽂고 일을 하시잖아요. 자, 숙달이 됐어요. 1년 지나면 핀침을 뺄 것 같죠? 10년 지나면 뺄 것 같죠? 안 빼져요. 제가 어디 낫지는 그냥 낫지를 줬고요. 어디 낫지는 삼각으로 낫지를 줬어요. 이런 부분에는 심지만 붙일 거고요. 이런 부분에는 심지 플러스 아몰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아몰 테이프 붙이면 낫지 안 보여요.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오바르크 치고 나면 이렇게 까보셔야 낫지가 표시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삼각으로 주세요. 이래도 미싱을 받고 나면 좌우가 조금씩 틀어져요. 이게 기모가 있는 옷인데 크게 편차는 없었어요. 이번에 이게 데리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아마 지금 보시면서 보시는 분이 있지만, 지금 이게 약간 털이 있어가지고 가위를 일자로 안 썼어요. 약간 기울어서 썼어요. 밑에가 작게끔. 아마 가위 아무도 못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일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경험들 하셨잖아요. 이렇게 넣고 나면 밑에 게 다시 또 커가지고 뒤로 뒤집어서 남는 것도 잘랐는데 또 다시 뒤집으면 또 이쪽에 크고, 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네. 예, 저는 이 털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보고 여기서 이렇게 밀렸을 때 같이 먹어서 이게 붙는 현상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가위를 자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양이다 그러면 거꾸로 재단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재단해서 다시 원상태로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제가 가위질을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세워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눕혀서 재단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넛지 있을 때 소매가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가 이새를 잡다 보면 올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안 지워지는 분작으로 하나 체크를 해놨어요. 부속을 자 한번 봅시다. L이는 이렇게 뛴다고 했으니까 떼왔어요. 결이 이거예요. 후닥감 입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뚜껑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나중에 지금이야 찾을 수 있지만 찾지 못하는 거면 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를 표시해주고 나중에 쓸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고 자, 겉에 안감 겉에 이제 입술 주머니 입술 주머니에 대해서는 잠깐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입술 주머니가 바이어스가 날까요? 다대주머니가 날까요? 한 15도 비바이어스가 날까요? 예? 다대주머니. 예? 다대주머니 비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없어요? 네? 여기는 바이어스? 바이어스. 다 정답인데 내가 입술을 주머니를 짜는데 어디다 짤까를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일단 바지 뒷주머니를 짤 거예요. 자, 바이어스를 짠다거나 비바이어스를 짠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대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죠. 자, 계속 지갑을 열었다 뺐다 할 거예요. 나중에 얘가 여기가 있어요. 주머니가 쳐져 있어요. 아무리 단추를 채워도. 자, 늘어난 걸 단추를 채웠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남아요.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바지보다 똥싼 바지가 돼요. 여기가 남아요. 자, 똑같은 옷을 그러면 늘어나는 걸 싫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쳐지는 걸 싫어. 나대로 짜놨다고 칩시다. 얘는 뻣뻣하네. 옷이 인체를 감싸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서 있네. 옷이 이렇게 쭉 감싸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럴 땐 바이어스를 써야죠. 근데 바이어스가 쓰면 아무래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바이어스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막 시험에 보면 뭐 입술 주머니는 바이어스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짜면 어떻고 저렇게 짜면 어떻게 주머니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내가 의도하면 돼요. 예? 내가 어디 부분은 내가 이 주머니를 많이 사용하니까 처지지 말라고 다대로 짰다. 내가 바이어스 나 주머니 사용 안 해. 그냥 여기가 그냥 인체에 감싸고 핑크로 돌아가기를 해. 내가 바이어스로 짜기는 좀 힘들어서 그것보다는 좀 덜 부드럽고 중간중간에 그냥 서로 그냥 장단점을 찾아서 비바이어스를 짰다.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켓은 비바이어스로 짜요. 바이어스 얘기 나와서 잠깐 아니 왜 해리를 싸는데 치마 스커트 같은 데 밑단을 싸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리 싸게 울을까? 예? 아니 누가 짜면 잘 짜는 것 같은데 똑같은 뭐 다른 거 보이세요? 미싱받고 한 바퀴 돌려서 감았는데 어떤 사람은 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글자글 울어. 어떤 사람은 깨끗해. 어떤 사람은 덜 깨끗해. 자 일단 첫째는 정바이어스가 안 됐어요. 그래요. 자 봅시다. 바이어스를 짤 때 정바이어스로 재단을 하잖아요. 자, 정바이어스로 재단을 하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재단을 했을 거예요. 미싱을 박을 때 해리에 이세를 주지 마요.
이 해리를 달 때 살짝 당겨서 줘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바이어스가 아니어도 돼요. 요꼬로 짜도 그런 현상이 없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바이어스로 짜는 거지, 요꼬로 짠다고 해서 다대로 짠다고 해서 해리가 울지는 않아요. 해리가 울었다는 거는 다 감싸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꽉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밀림 현상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꽉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꽉 채우려면 해리를 여유 있게 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해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이세 때문에 꽉 찬다고 채도 여기 부분에 감쌌을 때 남아요. 그래서 살짝 당기는 게 좋아요. 물론 제일 먼저가 감싸야 돼요. 꽉 감싸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가면 바이어스도 다대 바이어스가 있고 요꼬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다대가 뭐죠? 식사 방향이 세로잖아요. 이렇게 세로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대라는 거는 이 식사 방향은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유사 방향인가요? 가로 유사? 유사 방향이죠. 보통의 옷들은 늘어나요. 좀 더 늘어나요. 물론 안 그런 옷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즘은 이 위사 쪽으로 안 늘어나고 이 경사 쪽으로 늘어나는 옷들이 많아요. 뭐 그런 스트레치 옷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옷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런 물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이제 찾을 때 우상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물결이 우상자로 이렇게 내려간 게 오무대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이 그래요. 자상우하보다는 보통은 우상자하로 이렇게 올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빗살로 이렇게 안감을 보시면 이렇게 빗살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상태로 바이어스를 짜서 해리를 짜는 게 나을까요? 이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로 짜는 게 나을까요? 이걸 다대 바이어스라고 그러고 이걸 요꼬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있는 대로 짜면 되게 힘들어요. 무늬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를 자글자글하게 있는 것이 잘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요꼬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자, 심지를 붙여온 밑가시 앞판. 뭐 재단하는데 뭐 특별히 다른 궁금한 거나 없으시나요? 이 기모가 이 기모천인데 예. 위아래가 어떻게 구분해요? 위아래요? 이렇게 내려. 나가는 거 있고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여기 겉에서 예. 겉감. 그러니까 이게 제 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이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런 기모는 역방향으로 잘 안 해요. 근데 역방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역방향으로 쓰면 올이 서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고 안 쓰는 부분이 이렇게 안 내려줘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옷이 일단 색깔이 진해요. 그래서 벨벳은 역방향, 벨벳하고 골드는 역방향으로 해두세요. 옷이 훨씬 더 이뻐요. 제가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게 아무리 제가 뭐 감각이 좋아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그냥 그려놓고 하는 게 더 정확해서 그랬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스팀 작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굳이 뭐 스팀 작업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아요. 만약에 스팀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히나 시험 보러 가셔서 스팀 작업에서 시간 다 빼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려요. 그냥 길게 그려서 그냥 보세요. 그리고 지우시고. 초자고는 지워지니까. 근데 초자고를 쓸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이 초자고를 한번 원단에다 대보고 초자고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셔야 돼요.
일단 안감은 100%라고 보세요. 안감에다 초자고는 대지 마세요. 안감은 100% 초자고가 남는다고 보세요. 그리고 코팅 원단, 그건 아예 분자고를 쓰셔서 나중에 그냥 물 묻혀서라도 지우든가 털어주시면 돼요. 큰 소매 특별히 뭐 어디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단 원단 결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원단을 좀 빨리 식혀주는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눌러주는 거 안 눌러주는 거 속도가. 원단이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런 식이 돼요. 그래도 원단이 두꺼운 것보다 좀 많이 살아나는 거, 얇은 거, 우라 같은 그런 거에서는 아마 차이점을 많이 느낄 거예요. 만약에 트임 소매라면 그냥 시접을 거주면 돼요. 만약에 이 소매를 삼각으로 처리하겠다, 어디든 각을 삼각으로 뒤집어주겠다 그러면 그냥 어떤 시접이든 이 시접이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시접과 시접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시접과 시접을 그렸으면 가위집을 넣으시든 그려주시든 요 선하고 일자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박으시면 돼요. 자, 지금은 삼각을 할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김에 자, 보통 여기서 심지를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스커트 할 때 보통 심지를 붙여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붙이면 좋은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 내가 일하기 위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 심지가 있어야 별 필요가 없어요. 자, 스커트 디테임을 한다고 치자. 거기 심지를 붙이면 옷이 뜰 수밖에 없어요. 옷이 그냥 뻣뻣해서 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 시접이 넘치지 않게 똑같이 맞춰주세요. 나중에 우라박을 때 넘치면 힘들어져요. 일하기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제가 하는 자세를 조금 눈여겨 좀 봐주세요. 나중에 그냥 지금 하시는 그대로 하시는 거 하고 제 자세를 좀 보시고 하면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대리미를 이런 방법으로 썼어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하고 지금 제가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를 지금 하시는 분은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옷이 이렇게 꺾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꺾는 게 자연스러워요. 옷이 내가 자연스럽게 대리미가 해서 이렇게 가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왜냐면 이걸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얘도 불편해요. 얘도 처음이고 얘도 처음이고 어떤 게 편한지를 몰라요. 근데 얘를 똑같이 꺾어도 이쪽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쪽보단 내가 대리미를 편하게 가는 방향으로 꺾어 주셔야 요게 한 달, 두 달이 되면 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자세를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네.
나중에 일도 잘하시고 옷도 완성이 됐을 때도 일도 보면 잘하시는데 속도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자, 이 부분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늘어나면 안 되는데 뭐 비접착으로 할 때는 그냥 조금만 테이프로 칠 수도 있어요. 몸판 심지를 사용하는 게 좀 나아요. 몸판 심지를 좀 아끼기 위해서 뒷판부터 할게요. 뒷판도 심지를 비접착 같으면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지금 보통의 남자 어깨에 보면 이 여기서 요 사이가 1cm 정도가 이새가 들어가요. 보통의 사람들의 표시는. 그러면 원단이 예민한 거는 이 1cm가 들어가면 울어요. 심지가 들어가서 딱 하면 좀 덜 울겠죠. 그리고 특히 겨울철 방모 같은 원단들이 이게 늘어나는데 안 붙여주면 제 처음에는 어깨가 맞는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어깨 사이즈를 재면 벌써 양쪽으로 1cm씩 늘어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냥 거기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를 붙인다면 이 양 붙이는 거잖아요. 심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붙일 필요가 없죠. 내가 잡아주는 게 어깨를 늘어나지 말라고 잡아주는데, 그러면은 이 밑단은 심지가 같이 늘어나는 쪽으로 붙였는데 이쪽은 같이 늘어나는 쪽이 아니라 이쪽은 올 방향이 늘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심지를 쓸 때 내가 그 용도를 어떻게 줄 거냐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냥 심지 그 쪼가리가 남아가지고 그냥 턱 붙이지 마시고 나중에 뭐 옷이 똑같은 옷이 하다 보면 어디서 주문을 받았어요. 한 벌이 아니야. 세네 벌이 돼. 그러면 똑같이 심지를 잘라놓고 하나씩 붙이지 마시고 두 개 한 번에. 네. 안 붙을까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 대림이 붙이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세게 안 붙여요. 제가 이 대림이를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진 않아요. 슬금슬금 붙여놨어요. 다 떨어지도록. 바짝 붙인 거하고 살짝 붙인 거하고 옷은 달라요. 그냥 미싱 조시가 잘 맞아요. 탄탄하게 미싱이 박혔어요. 좋을까요? 절대 좋을 일 없어요. 미싱 조시는 안 맞아야 좋아요. 실에 여유가 좀 있어야 좋아요. 미싱 조시가 앞판 뒷판 실이 짱짱짱짱 안 올 방법이 없어요. 약간 뜯어지지 않을 정도, 그냥 이제 툭 치면 뜯어지지 않을 정도의 미싱을 약간의 여유 있게 맞추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심지를 붙여도 시접을 좀 피해서 시접이 두 겹, 세 겹이 겹치지 않게요. 아몰 테이프 거꾸로 쓰지 마시고요. 이 아몰 테이프를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이렇게 쓰라고 개발을 한 거예요. 두꺼운 게 바깥쪽으로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 아몰 테이프라는 게 바이어스에다 다대를 쳤어요. 그러면 이 다대 쪽이 이 바이어스 쪽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곡선을 이렇게 붙이기가 쉽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꾸로 재주 있게 붙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거꾸로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꺾이는데 이걸 거꾸로 이걸 안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붙이면 용하신 거예요. 이렇게도 그려주시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를 양쪽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 시침을 뜬다 그래서 정확하다는 보장을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원단을 이렇게 놓다가
이런 거 초자고 하나 두시고 그냥 찔러만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이건 원단 그냥 크게 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하기 편하게 해서 한 거라 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제 결로 됐어요. 원단 결하고 똑같이. 아까하고 좀 다르죠? 네. 아까는 밑단 네. 옆에를 먼저 접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접으면 이런 식이 올라오잖아요. 네. 옷의 완성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밑단을 먼저 접고 제가 이렇게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에 나오는 저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얘를 먼저 접고 얘를 접으면 다시 또 꺾어서 접어야 돼요. 근데 뭐 그래도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완성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면 접을 때 조금 한 번에 가는 거죠. 선생님 이 옷 트임이 네. 뒷 중심에만 있어요? 이건 지금 양 팀이죠? 그럼 양 옆에도 트이고 뒤 중심도 트여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뭐 특히 디자인 옷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적인 옷에는 가능하진 않죠. 이 옷 그러면 뒤 중심까지 막히는데 그 밑에 쪽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뒷중심은 여기죠. 아, 여기가 양쪽의 팀이죠. 이렇게 양쪽 팀이 되는 거죠. 그 아까 이 사이바 하실 때는 다대만 끝에 붙이셨는데 이거는 세로 예. 부분에 심지 붙이는 예. 그 차이는 뭐예요? 네. 여기에 심지를 안 붙으면 얘가 이렇게 있진 않죠. 얘가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 자리 잡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안 붙이고도 꺾을 수 있는데 얘가 나중에 보면 옷을 입다 보면 얘가 이렇게 쳐서서 기장이 어느 데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심지를 붙여서 자리 잡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고 얘도 자리 잡음을 확실히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갈 건데 굳이 얘가 심지가 있어서 뻣뻣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여기다 심지 붙여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죠. 일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붙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심지 안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고 일할 때 피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심지 붙이는 거. 그러니까 스카트도 마찬가지예요. 스카트 위에 붙일 때 거기를 맨 위에 시접만큼 접을 때 뭐 달라고 접는지를 모르는 거죠. 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여유를 줘도 돼요. 잘라나갈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완성선인데 시접을 이만큼을 더 줬어요. 이만큼을 줬는데 부족하면 더 줘도 돼요. 내가 불안하면 이 부분만큼은. 왜냐면 나중에
내경과 외경이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원단 두께에 따라서. 그러면 똑같이 놨을 때는 얘가 모자라요. 원단이 되게 두꺼우면 잘라버리셔도 돼요. 자르셔서 거기를 뭐 해리를 치셔도 되고, 오바르크는 좀 그렇겠다. 그냥 손으로 그냥 감치셔도 되고, 만약에 원단이 많이 두껍다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서. 가시를 이렇게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위집을 둔 데가 있고 삼각을 준 데가 있어요. 굳이 제가 여기를 몇 센치로 그리진 않았어요. 여기를 표시를 해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뭐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밑가시가 우라가 박혔을 때 주머니 위치를 못 찾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가위집이 이렇게 손으로 느껴지게끔 가위집을 놓았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뭐 또 가서 패턴에서 몇 cm 갔나 안 재도 내가 안에서 위치를 손으로 느낄 수 있게끔 삼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얘를 포인트를 칠해도 돼요. 이렇게 밑가시 이제 자켓하는 데서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요. 자, 올이 맞는가를 한번. 아무것도 없죠, 올이 지금. 그래도 올은 찾아내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고 찾아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올 이렇게 푸는 방법은 아시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올을 풀어서 지금 요게 이렇게 풀리잖아요.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유사 방향보다는 경사 방향이 잘 풀려요. 그리고 일자가 딱 돼요. 만약에 올을 도저히 못 찾으신다면 올을 이렇게 푸세요. 계속 이렇게 푸시면 요 끄트머리가 보이잖아요. 그 결을 찾으셔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그 결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되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만약에 침을 하셔야 된다면 이게 똑같은 시침을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봐서 그래요. 재단을 하시고 시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묻어내고 시침을.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가도 바뀌지. 아니 같은 시침을 하시려면 이왕이면 두 개가 붙어있을 때 붙어놓고 해야 돼. 다 재단해놓고 시침을 하면 두 개가 또 틀어지죠.
밑에가 떠서 그럽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이에서는 이러진 않아요. 밑에가 지금 이게 지금 갖다 지금 사용한 거라 조금 떠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밑에가 자꾸 물리고 그러시면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이거 많이 뭐 혹시 산업기사 같은 거 시험 보실 때 가공하실 때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조금 편하죠? 이게 좀 원단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이 시침실은 제가 다 안 떴어요. 그냥 맞나 안 맞나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중심선이 맞죠? 이게 만약에 많이 틀어졌다면 옷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 가슴 다트를 딸 때 다트까지만 따주세요. 이게 선이 끝까지 뜨지 말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넓이를 여기서는 일자가 돼야 돼요. 이 다트가 이 넓이보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삼각으로 따지면 여기가 울어요. 이 다트 부분은 이게 이제 백후세 분량인데, 배다트 분량인데 이걸 같이 따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일자가 돼야 돼요. 이런 테이프를 쓸 때 다대 테이프나 바이어스 테이프는 잘 안 써요. 약간 비바이어스를 많이 쓰는데, 약간 좀 테이프를 당겨서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다대 테이프를 써야 될 때는 좀 당겨 쓰고, 비바이어스를 쓸 때는 그냥 완전 바이어스를 쓸 때는 그냥 가위집을 넣어서 쓰는데, 만약에 이게 호시를 넣는다 그러면 테이프를 안 쳐도 돼요. 이 테이프를 지금 테이프를 안 쳐도 옷을 잘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테이프를 당기지는 마세요. 이런 테이프를 칠 때 당기시면 안 돼요. 미싱이 시접이 1cm예요. 네. 근데 이 다대 테이프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만약에 바짝 갖다 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미싱은 아마 여기서 여기다 요걸 끝에다가 붙였다고 시작을 해요. 그럼 1cm가 박히면 힌지 붙인 효과가 없어요. 요만큼밖에 바이어스 테이프가 받아주지 못해요. 특히 이제 한번 경험들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성복 소매고 남성복 소매고, 소매가 이쁘려면 몸판이 튼튼해야 돼요. 몸판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홀겹에다 홀겹을 붙이고 소매를 들어봐요. 아무리 잘 자라도 안 이뻐요. 그러면 이 소매에 이 몸판을 튼튼하게 붙여주는데, 자, 얘를 그러면 튼튼하게 붙여주기 위해서 얘를 이만큼을 한번 빼보자고요. 그래서 미싱을 박을 때 다대 테이프가 미싱이 박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시접에서 1cm 미싱을 박힐 건데 다대 테이프가 이거 딱 가운데 물리게 한번 박아보자고요. 그럼 옷이 딱딱해요. 어떤 분들은 이부 심지를 미싱을 박히게 붙이는 분이 있어요. 기술자 중에서요. 그분은 여기를 힘받게 붙이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신념을 제가 못 바꿔요. 미싱을 박으면 여기가 딱딱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좋아요. 어떤 분은 바지 묵가되잖아요. 요 경사 묵가돼. 마중감을 치잖아요. 여기에 심지를 붙이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일하시면서요. 그분은 이게 손이 튼튼해야 된다는, 저 같은 건 아무 쓸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분 못 바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미싱을 붙이면 딱딱해요. 얘가 안으로 붙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5mm 정도를 띄워요. 그래서 미싱이 이 정도에 박히게. 시접 겉으로 몸판으로 얘가 이 딱딱한 다대가 미싱을 받고 나서 다대가 나오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게. 그냥 미싱이 거진 한 요 정도에 박힌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간격을 5mm 정도 띄워요. 그래서 미싱이 1cm를 박으면 이렇게 그 다대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힘은 받는데 겉으로 나오진 않게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죠. 미싱이 안 박히게 박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몸판이잖아요. 얘는 시접이고. 그럼 몸판이 틀어짐이 없으라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옷을 박다가 옷을 입다 보면 얘가 옷은 처음에는 자리 잡음이 이건데 드라이를 하든 뭐 하든 하면 얘가 이제 헐레벌레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원단이 되게 얇아. 몸판에 붙이면 티가 나. 몸판에 붙이면 몸판이 얇아서 티가 나. 그럴 땐 저는 바깥으로 붙여요. 안 붙일 수는 없고 이걸 완전 바깥으로 붙여서 이게 몸판이 되고 시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힘은 받는 건 있어요. 이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시접을 따낼 건데 이쁘게 한다고 이 시접을 바짝 자르면요 옷에 힘을 못 받아요. 많이 놓으면요 뻗쳐요. 무거워, 이게 두꺼우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5mm, 7mm 정도가 적당한데, 그러니까 이쁘자고 후다 같은 경우도 이게 플랩이라고 그러네. 그거를 뒤집는다고 바짝 뒤집고 나면 뿔룩뿔룩 안 이뻐요. 어느 정도 시접이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같은 몸판을 지금 일로 서서 얘가 더 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원단이 얇다. 되게 얇고 붙이는 게 원단을 딱 대대체풀 치고 나니까 얘는 스트래프성이 갖고 이렇게 쳐지는데 몸판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시접 쪽으로 보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몸판은 그대로 있고 시접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붙였어요. 한번 네. 여기는 왜 심지 가다가 왜 자르신 거예요? 여기는 왜 자르고 여기는 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는 얘가 이어져서 두꺼워서 자른 거고 한 번에 안 나와서 자른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요. 네, 얘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가니까 이 시접이 그냥 이렇게 내가 당겨서 틀 수가 없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네. 여기서 바로 일자가 아니라 약간의 이런 경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붙이려면 여기서 테이프를 틀어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생길까봐 잘라주고 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약간의 저기를 넣죠. 근데 이 약간이 원단에 따라서 이게 티가 날 때도 있어요. 가위집을 놓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위집이 그 들어가는 게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써주셔야죠. 만약에 티가 난다면. 이 원단이 이게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히드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드미싱은 요거 이제 미싱 올라가기 전에 이 작업이 절반이에요. 이 작업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에리를 굉장히 빨리 달아요. 어떤 사람은 주머니를 굉장히 이쁘고 빨리 달아요. 소매를 엉망이야. 예? 어떤 사람은 재단하고 여기까지는 되게 빨라. 그냥 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벌써 미싱 저쪽에서 주머니 짜고 있어요. 끝날 때 내가 더 빨라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을 되게 신경 써요. 옷 중에서 제일 신경 쓰는 작업이 밑작업이에요. 여기서 완벽하지 않으면 미싱을 박다가 우라고 박는데 내가 박았는데 가위도 다 맞췄는데 이만큼 길어. 일어나서 웩인지 패턴 재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여기서 완벽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완벽했다.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저는 나름대로 미싱을 제가 붙였어요. 미싱을 박아. 미싱을 박는데 아유 이게 이만큼 길어. 전 긴 대로 해요. 저를 믿어요. 제가 이새를 넣고 박는데 이새가 이 가위집에 맞을 정도를 맞추려면 이새가 이만큼이 들어가요. 저 이만큼 안 넣어요. 제 느낌대로 박아요. 남는 걸 그냥 놔요. 그냥 남는 거는 그냥 이만큼이 남으면 이만큼을 그냥 다시 쳐서 꺾어요.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떴다면 모르겠어. 패턴을 내가 떴다면 모르겠어. 자 패턴은 다른 사람이 떴어.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틀렸을지 어떻게 믿어?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세를 그렇게 많이 줬나가 얘기를 되잖아요. 물론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내 상식에 벗어나는 데서 옷이 무리가 난다면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대로 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냥 옷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자, 스카트 패턴을 떴어요. 우리가 스카트 패턴을 떴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험에 제출하기 위해서 스카트 패턴을 떴는데 스카트 중간에 낫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퍼 표시만 있어요. 그죠? 패턴을 떴는데 중간에 포인트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끝을 맞히는 건 누구나 맞춰요. 얘는 여기서 이만큼 밑에가 당겼네? 여기서 이만큼 당겼네? 여기서는 여기가 이새가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돼.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어요. 그것이 정상일까 이거죠. 자연스럽게 쭉 맞지 않고 하나는 여기서 이대로 갖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대가 들어갔구만 이렇게 해서 끝에 맞았다고 그것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 일례로 얘기를 하면 와이사스나 자켓이나 L이 포인트가 안 맞으면 여기서 요 끝까지 맞았어요. 옷이 달렸어요. 근데 중간 어깨 포인트가 안 맞으면 얘는 여기서 가서 달렸고 얘는 당겨서 여기서 달리는 옷을 몰라요. 봐놓고는 몰라요. 입는 사람은 알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허리 둘레를 쭉 듣는데 32야. 아니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24야. 24를 맞췄어. 여기서 끝에서 맞춰서 나중에 옷을 만들어 놓고 24를 딱 쟀어요. 허리 사이즈 나왔네. 몇 걸음 지나가다가 왜요? 돌아가요. 이쪽에 이새가 들어갔으면 이쪽에서 당겼고 이쪽에 있었으면 일로 돌아갈 거고 이쪽에 들어가면 돌아가요.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경우에서 포인트가 없는데 나만 집어넣기 뭐하면 패턴은 그대로 제출하고 재단할 때 나도 그냥 포인트를 넣어서 중간중간을 맞추셔야 옷이 깨끗한 거라고. 특히 바지에서 많이 현상이 나요. 레인에서 하다 보면 이 길잖아요. 이렇게 미싱이 바뀌잖아요. 옷이 주름이 딱 서질 않아요. 주름이 돌아가요. 끝에서 이렇게. 주름이 돌아간다고 한 사람은 누가 옷을 한지 몰라. 어느 공장에서 누가 만든지 몰라. 옷이 돌아가. 이 사람 딱 오해받기 전에 주름이 돌아가네? 오다리인가 보다. 미싱 옷 잘못 만든지를 모르고 뜯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당구공 처음에 이렇게 칠 땐 좋아요. 잘 맞는 것 같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얘기가 길어졌죠? 다시
근데 어차피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드세요. 이런 거는 뭐 누가 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선생님이 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런 그냥 중간중간에 간단하다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면 요 테이프까지만 칠게요. 네. 식사 시간 놓치면 식당 문 닫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반찬이 떨어져요? 반찬이 떨어지면 안 되지. 다른 공부로도 반찬을 어떻게 주워 먹을 수도 없고. 아재 개그였어요. 이 테이프를 치셔도 좀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해주면 좀 더 낫겠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심지가 붓고 안 붓고. 만약에 호시 같은 걸 치면 이렇게 테이프를 치면 좀 뻣뻣하니까 일자 같은 데는 안 쳐요. 돌아가는 부분 그런 데서만 좀 쳐주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일할 때 테이프를 다는 안 쳐요. 이게 늘어나는 일에 돌아가는 부분이나 좀 치지, 약간 다대성 있는 데는 좀 그대로 살려줄 때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끝까지 치지 마시고요. 여기는 뭐 밑에만 필요하니까 빼버리고, 얘는 나중에 두 개가 딱 맞아야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되고, 얘는 주머니 포인트니까 있어야 되고, 얘는 이미 다 그렸으니까 필요가 없고, 다 그렸으니까 필요가 없죠. 시침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잘 빠져요. 길어서 그래요. 시침실이 중간에 꽂아놨는데 빠진다는 건 길어서 그래요. 짧게 잘라주세요. 안 빠져요. 자, 옷은 따로따로 하실 때도 있지만 조금 두 개가 맞다면, 저기가 주머니 포인트인데 저까지 가지 마시고요. 다 자르면 안 돼요. 조금만. 한 1cm, 1.5, 2cm 정도만 자를게요. 중심 잘 모르시면 그리시고, 하고 이렇게만 그려놓고 있다가 부속 뛸 때 그렇게 드릴게요. 만약에 옷이 스트라이프다, 스트라이프가 딱 맞게 올도 세워서 그렸어요. 아, 미싱을 받고 나서 뒤집었더니 스트라이프를 안 맞네, 이게 막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네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가 있으면 그냥 꺾어버리세요. 이렇게 스트라이프 선을 잡아주세요.
미싱 박다가 이 잡은 선을 그대로 잡아주세요. 요 차이 때문에 옷 못 입을 일은 없어요.